지적했습니다. 구글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찍으려고 그러면 도널드 덕이 나온다. 구글이 벌써 이제 알고리즘으로 장난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어떻게든 당선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느껴지죠. 딥스 진영에서.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올해 당선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장난질 없을 것이 보장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가 이걸 고발했는데 7월 28일 11시 34분까지 1억 1200만 명이 받고 한 2억 명 가까이 본 것 같아요. 구글에서 서치가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가. 반면에 카말라 해리스를 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를 쳐도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 연관 검색어가 나오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Searches Donald Trump only get news about Kamala Harris. 도널드 트럼프를 검색했는데 카말라 해리스 관련된 뉴스만 나온다. 그리고 암살 시도도 검색 쉽게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attempt, assassination attempt 그러면은 최근에 있는 트럼프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와요. TRU까지 쳤는데도 assassination attempt, Truman. 지금은 알고리즘을 다시 이렇게 지적하니까 정상으로 돌려놓은 걸 알고 있는데 구글이 민주당 푸시하고 있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빅테크부터 해가지고 할리우드, 연예계, 뉴욕타워, CNN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 그렇게 나오면 이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도 그대로 그걸 따르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내러티브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트윗으로 누가 올린 겁니다. 트럼프를 구글했는데 왜 카말라 해리스가 나오냐? 근데 카말라 해리스를 검색하면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뉴스는 나오지 않는다. 자, 그건 아마 민주당원들이 카말라 해리스로는 트럼프를 이기기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구글도 지금 장난질하고 뭐 페이스북도 지금 알고리즘 장난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일단은 트럼프가 기득권 진영하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고 올해 2024년도 결국 트럼프 대 안티 트럼프.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트럼프 찍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도 제가 그 안티 트럼프 분 한 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싫대요. 트럼프가.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 있는 것도 트럼프 그 여성들이 지금 굉장히 모티베이트가 돼 있다고 그런다. 트럼프 카말라 해리스를 뽑아주려고요. 또 그들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써 있죠. Democrats privately anxious about Kamala Harris's ability to defeat Trump. 카말라 해리스가 과연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Democrats are privately expressing concerns over Harris's candidacy. 민주당원들이 그냥 오프 더 레코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사담을 나눌 때는 해리스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같은 경우에도 was lukewarm about Harris becoming the nominee. 별로 시원치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약점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허니문 시즌이고 워낙에 뉴욕타워, CNN 뭐 여전히 영향력이 있죠. 많이들 깨어나긴 했지만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가짜 뉴스들이 계속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 좋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거기에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거 전혀 거기에 동요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게 다 거품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윌리 브라운하고의 그 오랫동안 불륜 관계. 그걸로 인해서 정치 네트워크를 쌓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리화나 혐의로 수많은 흑인들을 교도소에 수감시키고 그리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때 그 수감자 사형을 그대로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법원이 이걸 막았습니다. 너무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카말라 해리스가. 뭐 그 전에 이제 아동 성폭행 카톨릭교 아동 성폭행 이슈에 대해서도 그걸 커버하고. 그래서 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렇게 더 힐하고 인터뷰에서 좋은 후보가 아니다. 예, 가장 약한 후보 아니었습니까? 한 표도 못 얻었어요. 2020년 대선 경선 때. 터시 게벌드한테 완전히 떡이 됐죠. 그리고 다른 상원 의원 한 명은 카말라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낫다. 저도 그렇게는 인정합니다. 조 바이든보다 나아요. 예. 하지만 그 스탠다드는 굉장히 낮은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한 1, 2포인트 낮다는 겁니다. 그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이 아니더라도 카말라 그건 더더욱 아닌데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 주위의 민주당원들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특히 이제 펜실베이니아주가 제일 중요해요. 민주당으로서는 그 카말라 해리스로서는 펜실베이니아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이번에 대선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거 100일 직전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출마해서 이긴다? 저는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예.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본인도 자기가 언더독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러스트 벨트, 블루 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과연 그 주들, 유권자들을 잡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있느냐는 거죠. 자꾸 트랜스젠더 옹호하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 많이 들어오길 원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자기네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1000만 명 이상 들어오게 한 게 바이든 정부 산하. 그게 이제 다 민주당 표로 될 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이민 단속국을 KKK로 비유하고 지금 국경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러스트벨트가. 왜 그런데 그냥 그런 이슈들, 그런 불체자 살려주기 그리고 트랜스젠더 그 인권 증진 이 메시지가 과연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같은 러스트벨트에 통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2020년에 이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당시 그 대학 졸업장 없는 유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가 다 앞섰습니다. 51대 48 미시건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도 54대 45 위스콘신에서도 53대 46 이렇게 앞섰습니다. 지금도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학 졸업장 없는 유권자 대상으로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건에서 50대 48, 펜실베이니아 53대 46, 위스콘신은 54대 44 이렇게 나타났어요. 특히 위스콘신에서는 두 자릿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에 열거한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요 세 개 주에서 보면은 그로서리 그러니까 장 가격이 한 달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불 더 들어가고 있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는 한 달에 $958나 더 들어가고 있고 위스콘신은 $973나 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달이에요. 2021년하고 지금 2024년 비교할 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화석연료 너무 탄압했기 때문에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습니다. 그 곡물 가격이 오르고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왜 일어났어요? 바이든의 연약함 때문 아닙니까? 아프간 철군 모습 그 나약한 모습을 보고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푸틴이.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군수물자를 다 놔두고 왔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그거 왜 놔두고 왔습니까? 다시 락힌 마틴이나 레이티안, 보잉 이런 방위 산업체 배 부풀리려고 짜고 친 고스톱한 겁니까? 그리고 JD 밴스 보면은 이제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캣레이디라고 공격을 했고요. 뭐 캣레이디 그 발언을 했다고 싱글녀들 싸잡아 비판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내러티브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weird,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JD 밴스가 이상합니까? 한번 보세요. 연설하는 거 보고 영화 힐빌리 엘리지 보면은 그게 이상합니까? 그리고 가족 중요성 강조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렇게 떠드는 거는 어떻게든 트럼프가 제발 부통령 후보로 JD 밴스 포기해라. 딴 사람으로 교체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JD 밴스가 최선의 선택이고 저는 선택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뭐 과거에 안티 트럼프 발언도 하고 지금 뉴욕타임스가 JD 밴스가 과거 트랜스젠더 그 예일 법대 동창생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티 트럼프 발언도 하고 그러면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그 얘기는 했습니다. 아, 어필하는 이유는 알겠다. 그런데 그 세 명 중에서는 제일 낫어요. 그 JD 밴스 그다음에 마르코 루비오는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한 주에서 대통령, 부통령이 나오면은 원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놓고 민주당이 딴지를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는 제쳐놓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버검은 이제 팍스 뉴스가 푸시하고 있고 지금도 푸시하는 것 같아요. 아직 한 9일 정도 시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부통령 후보 교체하는 게. 근데 교체하는 건 말도 안 되고 JD 밴스밖에 없다고 보고 잘 선택을 했어요. JD 밴스. 뭐 과거에 트럼프 싫어했다고 지금 트럼프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어차피 공화당 보수 진영은 마가로 이제 가기로 그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트럼프 당이 된 겁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 색깔이 되게 좀 이상하게 됐죠. 프로 트랜스젠더, 프로 불체자, 프로 난민 이렇게 좀 이상한 이슈들에 있어서 찬성하는 그런 당으로 지금 전락한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에 오바마도 불법 체류자 굉장히 많이 추방시켰습니다. 트럼프보다 더 많이 추방시켰어요, 사실. 오바마가. 바이든이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작전 변경해가지고 앞을 진짜 많이 들여보내야 된다. 우리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시민권 주권자들을 우리가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제이디 벤스를 어떻게 사자가 비판하는지 쫙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새벽 4시에 무슨 노트를 받는 것 같아요. 딥스 우두머리부터 앞으로 제이디 벤스는 weird라고 표현해라. 이런 식으로. As weird and creepy as J.D. Vance. It demonstrates and shows us exactly what he believes in by selecting a J.D. Vance, who is quite, as the campaign said, weird. The agenda, the way they talk to people, the way they address people, it is bizarre. It's weird. It is weird. These are weird people on the other side. Donald Trump seems to be drifting away from his own nominee because he's had so many weird views. Unfortunately, Vance's weird views are not even winning praise from within his own party. Donald Trump and his weirdo running mate and the Republican apparatus behind them will regroup. It's not just that he said a lot of things that are weird. It's not just a weird style that he brings. It's that this leads to weird policies. 자, 제이디 밴스를 그렇게 비판하지만 제이디 밴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힐빌리 엘러지 어제 보니까 5위 정도 하는 걸로 나왔고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힐빌리 엘러지. 그 책 판매량도 7월 15일 이후 벌써 75만 부나 팔렸대요. 이 책을 쓰라고 그 타이거맘 예일 법대 교수 출신인 에이미 추아가 그렇게 조언을 했죠. 예. 굉장히 좋은 조언이 된 겁니다. 제이디 밴스는 이 책 때문에 부통령 후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책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여성 중호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헤로인 약물에 중독돼가지고 그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컸습니다. 사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제이디 밴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트럼프를 싫어했기 때문에 제이디 밴스가. 근데 그때 제이디 밴스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제 세뇌당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고서 트럼프를 싫어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는 올바른 사람이고 정책도 굉장히 바르더라. 그러면서 21세기를 이끌 진짜 그 진정한 리더라고 그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그런 반면에 카말라 해리스 평판 안 좋아요.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부통령이었을 때 그 스태프 멤버 92%는 교체됐습니다. 굉장히 거만하게 행동했대요. 스태프들한테. 굉장히 그래서 힘든 보스로 그렇게 널리 알려졌다고 그럽니다. 상원 그 부통령 사무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 이 기사 보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사람의 성격은 종종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민주당 경선에서 이렇게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언론이 띄우고 있지만 감시단체인 오픈더북스가 3년여 만에 부통령실의 놀라운 이직률을 지적한 보고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몇 퍼센트인지 92%나 이렇게 이직을 했어요. 부통령실에서. 그래서 2024년 3월 31일 현재 차태 초기 직원 47명 중 단 4명만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고용됐고 게다가 이직률 혼란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 후 12개월 동안 24명의 직원이 퇴사했는데 이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약한 보스였나 봅니다.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일 수가 있는 거죠. 부통령이니까 아직도. 그래서 Citizen Color는 X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She'll treat the country just as badly. 국가를 대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게 대할 것이다. 카말라가요. 조 윌리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This is what I look for when I judge a person. 내가 사람을 볼 때 난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 How they treat others they work with, especially subordinates. 특히 부하 직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사프라스 84는 이렇게 썼습니다. Nobody likes this woman and yet they're propping her up for president. 이 여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언론들이 이렇게 띄우고 있다. 지금 카말라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0년 선거에서 지지율이 제일 낮지 않았느냐. VP Harris polled the worst in 2020.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사무실 스태프 대이동, 카말라 부통령 대이동, 카말라 부통령 사무실 대이동 이거는 참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분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말라 해리스는 모든 불체자를 사면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요. 특히 모든 화석 연료 금지시켜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토마스 매튜 크룩스, 트럼프 총격범 현장에 저격하기 1시간 30분 전에 이미 비밀 경호원 그리고 로컬 경찰들한테 로컬 경찰들이 포착을 했다는 거예요.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트럼프 보고 당연히 유세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유세하지 말라고 했어야죠.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5시 38분에 이렇게 사진까지 찍혔고 5시 38분에 발견이 됐거든요. 크룩스가 또 그 비버 카운티 카운터 스나이퍼한테 그럼 이때 중단했어야죠. 유세를. 5시 14분에는 아까 보신 사진까지 찍혔고 그리고 이놈의 드론 띄워가지고 미리 사전 방문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검색어를 보면은 1963년에 리 하비 오스발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265피트였는데 트럼프하고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있던 그 옥상에서 트럼프 간의 거리는 400피트였습니다. 그 옥상은 또 비어 있었죠. 시크릿 서비스가 거기는 경호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10월 6일에 크룩스가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했다는 겁니다. How far away was Oswald from Kennedy? 오스왈드가 케네디하고 얼마나 거리가 됐느냐. 이건 크리스토퍼 브레이 현재 FBI 국장이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그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5시 38분 이때 크룩스를 보고 막지 못한 게 그게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총 맞고 이게 머리 맞고 즉사했다고 합니다. 코리 컨템포어가 자기의 부인과 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다가요. 그리고 이날 오후 6시에 크룩스가 AGR 빌딩에 올라가는 걸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6시 3분에 연단에 올랐고요. 유세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그리고 사다리를 샀지만 사다리 타고 옥상에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AGR 빌딩에. 그리고 이제 경관 2명이 이렇게 한 명이 그 경관 한 명을 잡고 이렇게 붙들고 그 경관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크룩스가 총을 겨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경관이 떨어졌고 6시 11분에 이제 총을 쏘기 시작했고 크룩스가 그게 이제 트럼프 오른쪽 귀 쳤고 코리 컨템포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이 됐죠. 중상을 입게 됐죠. 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영상 몇 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느끼실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a'am, the U.S. is experiencing record inflation, the worst in 30 years, way beyond expectations. OPEC didn't increase oil production.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how you would prevent the new spending and your Build Back Better agenda from exacerbating the problem? And also, what else are you going to do to fix this problem with inflation? All right, thank you. Well, let's start with this. Prices have gone up, and families and individuals are dealing with the realities of that bread costs more, that gas costs more. And we have to understand what that means. That's about the cost of living going up. That's about having to stress and stretch limited resources. That's about a source of stress for families that is not only economic, but is on a daily level, something that is a heavy weight to carry. So it is something that we take very seriously. But there is also a point that is important to make on the Build Back Better framework. One, it is designed
to make it less expensive for working people to live. It was specifically designed to bring down the costs of childcare and increase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Designed to bring down the cost of elder care. And make it available to all those working families that need that support and need that help. And Build Back Better is not going to cost anything. We're paying for it.